자녀는 부모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주 양육자, 즉 엄마의 영향은 아주 크죠. 어린 시절 보고 들은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이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물론 모든 걸 엄마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우리 모두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 슬하에서 성장한 딸의 경우 엄마의 영향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자기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 깊은 혼란스러움에 빠지기도 하죠.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쉬운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는 너무 초라해 이런 생각 속에 매어 살아요.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을 때만 딸을 인정하고 칭찬해요. 한마디로 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거죠. 어린 딸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기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딸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무시하죠. 절대적인 존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딸들은 타인의 평가에 무척 예민해져요.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을 부정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는 너무 초라해 라며 자신을 평가절하시켜요. 그리고 엄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써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보살피는 좋은 사람이 되려 하죠. 그래서 항상 타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행동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게 되죠. 이렇게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키면서 힘들어져요. 혹시 내가 초라해 보이고 타인의 평가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하나요? 그렇다면 그런 자기 모습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해주세요. 내가 이런 건 어린 시절 엄마 마음에 들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에 대한 후유증이야. 하지만 이젠 어떤 시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현재의 어른인 내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내면의 어린 나에게 진실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내 모습을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고 진짜 자기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들은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어 이러면서 살기 쉬워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불만족과 짜증 속에 사는 엄마는 모든 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삶이 괴롭죠. 그러다 자신의 내적 괴로움을 만만한 딸에게 투사하며 딸 탓을 많이 해요. 심지어 딸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질투까지 하면서 들볶기도 하죠. 어린 시절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딸은 엄마 눈치를 보며 엄마의 불행이 자기 탓인 양 자책감에 짓눌려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속에 살면서 엄마의 끝없는 푸념과 불만을 받아내며 엄마를 지지하는 엄마 지킴이가 돼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엄마를 항상 더 먼저 챙기고 자기 행복보다는 엄마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패턴이 고착화되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딸들은 너 때문에 너무 괴로워, 짜증나 라는 엄마의 탄식을 자주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알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나만 행복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을 더 강화시키게 돼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신의 행복 추구가 1순위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죠. 이런 엄마 밑에서 성장한 딸은 엄마의 바람대로 평생 엄마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 쉬워요. 혹시 내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늘 그럼 엄마는? 하고 머뭇거리나요? 그렇다면 자신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해주세요. 내가 이러는 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엄마에게 열심히 헌신했던 것에 대한 후유증이야. 엄마의 괴로움은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 돼. 나는 행복해져도 괜찮아. 이젠 주춤거리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잡으세요. 엄마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달라요. 별개예요.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엄마의 딸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야 라는 태도로 살아가기 쉬워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버럭 냈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고요해지는 식으로 감정이 변화무쌍하죠. 또 늘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에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해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엄마가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무서워서 눈치를 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자신도 행복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정서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엄마 슬하에서 자라게 되면 딸은 항상 눈치를 보며 엄마가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보다 엄마가 먼저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야 라는 생각이 내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돼요. 이런 딸들은 늘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쓰며 기진맥진해서 결국 자신을 위해선 뭘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적된 피로감이 몰려와 몸과 마음이 휘청거리기 쉬워요. 혹시 무슨 일을 하든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타인을 만족시키려 쉴 새 없이 분주한가요?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 부드럽지만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건 어렸을 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엄마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후유증이야. 엄마의 기분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난 즐겁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겨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뭔지 찾고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져도 어느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데 익숙해질 거예요. 네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들은 누구를 믿는다는 건 위험해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 쉬워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대개 유아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딸과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려요. 신뢰할 수 없는 엄마를 둔 딸들은 항상 조마조마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믿으면 무섭고 슬픈 일을 겪게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거나 일부러 상대의 화를 돋워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하려 들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심하게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어렸을 때 나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엄마로 인해 원하는 걸 가질 수 없게 될까봐 가슴 졸였던 것에 대한 후유증이야. 엄마는 믿기 어려웠지만 모두가 엄마 같진 않아.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믿어도 괜찮아.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을 믿어보세요. 누군가를 믿느냐 못 믿느냐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예요. 실제로 타인을 믿고 배신당하지 않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차츰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들은 나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하기 어려워.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많은 나르시시스트 엄마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 딸과 밀착하면서 딸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 들어요.
남들이 언뜻 보기엔 헌신적이고 자상한 엄마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자기 성에 차지 않아 딸의 주체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엄마의 강압에 순종하면서 허수아비처럼 살다 보니 딸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혼자서는 어떤 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만약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매번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엄마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자신이 보인다면 자기 자신에게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이건 어떤 일이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후유증이야. 더 이상 엄마의 질책을 두려워하면서 엄마 말에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엄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괜찮아. 좀 서툴고 좌충우돌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차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괜찮다는 걸 느끼면서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대부분의 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중요한 시절을 함께하게 되는 엄마. 그 엄마와 딸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관계의 첫 단추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못 끼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단추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끼워 보자고요. 힘들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담담하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해 보자고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상담심리사 뽀요였습니다.